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경제와 관련된 이 정책 브리핑을 갖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속한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구호 패키지에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라는 말도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경제 관련 정책이나 내용이 없이 구호성 발언에 그친 데다가 구호 패키지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당파를 초월해서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던 선거 이후의 입장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네, 조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 이후 처음으로 경제정책 기자회견을 가졌네요. 네, 그렇죠. 어제 기자회견은 정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사람들이 아무래도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이게 이제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 관련 브리핑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그 브리핑이 열린 곳은 델라웨어주 웰밍턴. 그러니까 조 바이든 당선인의 정치적 고향이죠. 그렇죠. 고향에서 열렸고, 근데 뭐 생각보다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 경제와 관련해서 좀 디테일하게 뭐 구체적인 자신의 플랜을 얘기한다든가 그런 건 없었고요. 일단 그 기자들이 현재 상황이 아직도 사실 본인은 당선인이라고 그러지만 오피셜하게 당선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승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상황이니까 이제 기자들이 그 부분을 이제 경제 물어보면서 같이 물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가장 지금 문제다. 그러니까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가장 현재로서는 문제라고 얘기했고요. 우리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조 바이든 당선인 측과 트럼프 대통령 측이죠. 우리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many people may die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권 인수에 협조해 줄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코로나19 대응이라고 그랬어요. 네. 원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정권 인수인계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했고요. 결국 코로나19를 잘 잡아야지 경제도 좋아질 수 있는 거고 코로나19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해도 그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코로나19를 잡기 위해서는 뭐 락다운이라든가 어찌됐건 경제 활동에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 코로나19 대응을 하는 동안에 경제가 더 나빠져서도 안 되기 때문에 구호 패키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경기 부양안, 그러니까 구호 패키지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 이것을 이제 가장 문제점으로 꼽은 것 같아요. 어제 뭐 기자회견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 결국 트럼프 대통령 불복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 바이든 당선인의 시각은 이제 거기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아직까지도 승복하지 않고 있는 것이 결국 코로나19 사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이제 우려한다고 언급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차기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차기 정부가 이제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서 이제 출범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백신을 나눠주는 그런 어떠한 그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취임일인 내년 1월 20일 전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말을 했어요. 지금 1월 20일이니까 뭐 한 2달 정도, 그렇죠. 2달 좀 더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좀 더 이 원활한 그런 그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했고요. 그러면서 뭐 백신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발하는 주도하는 백신은 뭐 나오더라도 맞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개발 중인 지금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는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제약사들이 백신이 안전하다고 하면 백신 접종을 주저하지 않겠다, 막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신이 나올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접종을 할 것임을 이렇게 강조했고요. 결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백신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에 나올지 물러나고 나서 나올지 아직도 정확한 타임프레임은 알 수 없지만 뭐 일각의 보도는 12월부터 나올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에 나오는 건데 어찌 됐건 간에 잘 협조를 해야 된다. 그것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시작이 되더라도 그 백신 접종은 계속 차기 정부까지 넘어가야 될 일이니까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선거 결과 불복이 코로나19 사태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네. 뭐 경기 부양책 이 구호 패키지에 대해서도 지금 뭐 상당히 좀 조속한 통과를 좀 촉구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사실 그 경기 부양안 이 구호 패키지가 통과가 안 돼서 그 합의가 안 돼서 계속 지금 논란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데 조 바이든 당선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어제 밝혔어요. 민주당이 제안한 안으로 통과돼야 된다. 민주당 안은 이미 연방하원으로 통과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연방상원,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상원이 민주당 연방하원 안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조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는 공화당의 안이 아니라 이미 연방하원을 통과한 2조 2천억 달러 안을 통과시킨 그 민주당의 안이 올바른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조 바이든 당선인은 일반인들을 도와주고 기업들을 도와주고 중소기업들 도와주고 그리고 각 주정부라든가 로컬 정부도 도와주고 그런 것이 다 이루어져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안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 바이든 당선인은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만 보면은 차기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워싱턴 정치권에 얘기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 편을 든 거니까 결국 이거는 그 일방적으로 좀 공화당의 항복을 요구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있고요. 조 바이든 당선인 미국 경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매우 어두운 겨울의 모퉁이로 향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국가 차원의 마스크 의무와 수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 기업과 지방정부, 노동자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그 경제 브리핑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화상회의도 했는데 그랬죠. 여기에 메리 베라 GM 최고 경영자, 뭐 소니아 사인걸 갭 CEO 또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등과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인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걸 과시했고요. 이 노동자 병가라든가 어린이 양육비 지원이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이 일과 양육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정도가 어제 한 얘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당선인으로서 경제에 관한 브리핑을 한다 그럴 때는 사실 관심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내용은 뭐 그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뭐 확실한 어떤 그런 이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표가 되질 않았어요. 사실 뭐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없는 그런 그 기자회견이었고요. 그래서 좀 기다렸던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조 바이든 당선인은 수십 년간 정치를 해온 인물이에요. 그래서 뼛속까지 정치인 DNA로 가득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성향이 뭐 때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어제 같은 경제 브리핑에서는 좀 굉장히 해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이 정치인들의 가장 큰 단점은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도 디테일이 없고요. 너무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항상 디테일이 없습니다. 디테일이 없고 이 정치적인 수사로 가득 차게 마련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실천이 부족하고요. 근데 어제 조 바이든 당선인이 전형적으로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결과 승복을 촉구했는데요. 그러면서 백신이 안전하다면 접종을 주저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내용을 봐도 굉장히 좀 이 구체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백신이 안전하면 접종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뭐 어느 정도가 안전한 건지 그런 부분도 어제 정확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더나나 화이자가 안전하다고 하면 그 말을 믿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현역 대통령의 말도 안 믿겠다고 하더니 백신을 만들어내는 일개 제약회사들 말은 제약회사들이 자기들이 만든 약이니까 당연히 안전하다고 할 텐데 제약회사들이 안전하다고 그러면 그 말을 믿겠다.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한 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왜냐하면 물건을 만들어내는 회사는 당연히 그 물건을 좋다고 얘기하지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회사 말만 믿고 맡겠다는 거는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미국 경제가 매우 어두운 겨울에 모퉁이로 향하고 있다. We are going into a very dark winter. Things are going to get much tougher before they get easier.
뭐 말 자체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너무 좀 이런 실체가 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은유적 표현이 효과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어떤 이런 심각하고 좀 긴박한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이런 식의 정치적인 수사를 한다는 거는 정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듣자고 기자회견을 하고 또 그런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아까운 시간을. 네. 그런 걸 볼 때 이런 식의 뭐 베리 다크 윈터 이런 표현은 정말 지금 대통령 당선인에게 듣고 싶은 말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어제 경제 브리핑은 이 표현처럼 베리 다크 윈터 이런 표현처럼 이 디테일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대단히 좀 실망스러운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대단히 우호적인 워싱턴 포스트,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비판적이잖아요. 이 워싱턴 포스트마저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조 바이든 keep dancing around with questions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 당선인이 기자들의 질문마다 그냥 춤추면서 그냥 지나갔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언론도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얼마나 어제 기자회견이 알맹이가 없었는지 알 수 있었는데 아무튼 참 뭐 지금 상황에서 100% 원하는 딱 떨어지는 답을 해줄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노력하는 모습은 보였어야 되는데 특유의 조 바이든 특유의 그 정치인스러운 모습만 보여준 그런 어제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뭐 우리가 너무나 공화당 편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전형적인 조 바이든 당선인의 원래 태도가 이렇지 않았습니까? 저는 공화당 얘기한 적도 없고요 지금. 네. 공화당 편에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우리가 뭘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 바이든 후보라는 사람의 원래 정책이 항상 무슨 발표라든지 이런 걸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좀 두리뭉실했었어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형적인 정치인이란 맞습니다. 말이죠. 몇십 년을 연방상원으로 하다 보니까 전형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보인다는 게 이 대통령이 됐으면은 그런 모습을 좀 탈피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 한계를 또 보였다는 것이 어제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그러니까 부분이었던 구호 것 패키지 같아요.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민주당 편만 이렇게 계속해서 들고 있었는데 네. 사실 과연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꼭 그렇게 민주당 편만 들었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든단 그게 말이에요. 문제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민주당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던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대통령으로서 초당적인 정치를 하지 않고 국민들을 화합시키는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많은 비판을 가했는데 조 바이든 당선인이 어제 보여준 모습은 뭐 특별히 다를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 캠페인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강력히 지적하고 비판했습니다. 협치하지 않고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그냥 독주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대통령이 된다면 의회와 적극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갈 것이다. 이건 우리가 뭐 여러 차례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 적어도 조 바이든 당선인은 수십 년간 연방상원 의원으로서 활동해 왔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의회와의 협력을 강조한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였어요. 저도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조 바이든 당선인이 그렇게 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 자체가 수십 년을 연방상원 의원으로 활동해 온 분이기 때문에. 근데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민주당 편을 들면서 민주당 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한 건데 실제로 조 바이든 당선인은 최근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이 민주당 지도자들과 대화하면서 레임덕 회기 중에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민주당 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결국은 공화당의 일방적인 항복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상당히 좀 예상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이렇게 민주당 편을 일방적으로 들 거라고는 좀 생각하기 어려웠는데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타협안이 합의가 안 되는데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합의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타협이라는 거는 최선의 타협책을 얻어낼 수 없으면 최악을 피해서 그 중간 어딘가에서 절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게 결국 정치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 때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에요. 지금 민주당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역할을 못했다고 비난해 왔는데 조 바이든 당선인이 아직은 물론 뭐 당선인 그것도 오피셜하게 확정된 당선인도 아니지만 어찌됐건 당선인 입장에서 하는 발언 하나하나가 지금 큰 무게감을 갖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좀
정말로 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좀 이 말이라도 좀 던져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노골적으로 민주당 안대로 처리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러면은 공화당이 과연 이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까지 합의가 안 됐는데 조 바이든 당선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타협을 또는 화합을 원하는 게 아니라 명분 쌓기가 아닌가. 어제 기자회견 보면서 느낀 것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지적하고 결국 코로나19 사태를 잘 잡지 못하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또 코로나19가 잘 가라앉지 않고 경제도 잘 회복이 안 되고 그런 모든 책임을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려는 어떤 그런 좀 생각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어떤 밑밥을 좀 깔아놓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어제 그 기자회견도 결국 민주당 안대로 가야 된다. 이 얘기는 지금 타협이 안 되는 건 다 공화당 탓이다. 이렇게 말만 그렇게 안 했을 뿐이지 뉘앙스는 결국 그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조 바이든 당선인이 어제는 정말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의 당적이 어디든 간에 대통령은 특정 정당과 너무나 일치해서 가면은 그것은 국정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당에서는 더 반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화당의 반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좀 전략이 필요했는데 어제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어요. 정말 미국인들을 생각한다면 연방실업수당이라든가 PPP 대출이라든가 현금 1,200달러 지급같이 정말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부터라도 우선 통과시키고 합의가 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은 더 논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또 보완해서 통과시키자든가 뭐 이런 대안을 낼 수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지 좀 안타까웠고요. 지금 조지아에서 결선 투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서 다수당 지위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결정이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무언가 이 결선 투표를 생각해서 좀 정치적인 발언을 더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지울 수 없었고 좀 아쉬웠는데 앞으로 조 바이든 당선인이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주영수 국장이었습니다.